코로나19.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야 예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KBS는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KBS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연출한 최수묵입니다. 역사의 숨결은 우리 생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나 허름한 누각조차 역사의 숨결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다 보니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문화재 시설의 관람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역사와 문화를 느끼고자 하는 시민들의 갈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팀은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문화재들을 재조명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해냄으로써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 다큐멘터리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문화유산 답사기, 정순왕후 이야기입니다. 즐겁게 시청하시고 문화재 사랑을 더욱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생활에 많은 걸 바꿔놓았습니다. 문화재 관람도 중단된 상태죠.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다큐 중급반 기획회의. 그런 시설들을 이제 전부 임시 휴가 내지 중단. 우리는 고민 끝에 남양주에 묻힌 비운의 왕비 정순왕후를 영상에 담기로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는 인종의 특히 정순 왕후의 의미로 이제 사는 거로 된 거예요. 그녀의 슬픈 이야기는 동대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숙부 세조의 정변으로 밀려난 단종, 동대문을 지나 강원도로 유배됩니다. 역사의 흔적은 주변에 많습니다. 모르고 스쳐 지나갈 뿐이죠. 가파른 언덕을 오르자 절 하나가 나타납니다. 작지만 단아한 청룡사입니다. 이곳에서 단종과 정순왕후는 유배되기 하루 전 석별의 밤을 지새웁니다. 단종은 16살에 영월 청룡포로 귀환가고 단종왕비는 2살만 돼요. 18살에 와서 여기서 스님됐다고 해서 우리가 9월 9일날 제사 지내요. 읍에도 다 잘 썰어갖고 이게 후궁하고 단종하고 상궁하고 세다고 나인하고 5사람 9월 9일날 제사를 지내요. 관 노비가 된 정순왕후는 매일 뒷산에 올라 강원도가 있는 동쪽을 향해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곳은 청룡산에 있는 우화루입니다. 꽃이 비처럼 내린다고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단종이 유배를 떠나기 마지막 날 정순왕후가 지낸 곳입니다. 저걸 보면서 내가 뭐라고 뭐라면 새드 스토리라고 슬픈 얘기야. 누가요? 네덜란드 사람이 한국에 5년 살았대요. 그래서 단종 영원 그 귀환관역 청룡포도 갔고 여기도 와서 그래서 자기가 새드 스토리라고 슬픈 얘기라고. 단종을 떠나보낸 정순왕후는 청룡사 밖에 작은 움막을 짓고 한많은 60년을 살아갑니다. 정순왕후의 애타는 그리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구름은 무심히 흘러만 갑니다. 서울 청계천 7가와 8가 사이의 영도교. 사람들로 북적이는 동묘 앞 시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곳은 동대문 밖 영도교입니다. 영도교는 영영 이별한 다리, 영원히 건너간 다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납니다. 비령의 정순왕후는 이 다리에서 영원히 그와 작별을 구합니다. 정순왕후의 무덤을 취재하기 위해 우린 남양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문화재청의 협조를 얻어 내부를 촬영할 수 있었죠. 있죠, 밑에 4개짜리인가 5개짜리요. 그거는 뭐라 그래요? 공유석을 바치고 있는 그 3년 문화해설사에게 엄청 꼼꼼히 사전 취재를 합니다. 그 사건을 겪으셨는데 촬영 계획도 세우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릉을 향해 나갑니다. 릉의 이름은 생각사자를 쓴 사릉, 그녀의 그리움을 기려 숙종이 능호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능은 조선 6대왕 단종의 비인 정순왕후의 능입니다. 이 정순왕후는 단종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15살에 결혼해서 18살에 혼자 되신 아주 조선 왕조의 비운의 왕비라고 우리가 일컬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애잔한 왕비입니다. 다른 릉에 비해서 상당히 간략하게 조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순왕후가 돌아가셨을 때가 82세, 중종 16년 82세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때는 대군 부인으로 돌아가셔서 묘제를 대군 묘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성물이 조금 생략이 됐어요. 숙종 24년에 능으로 승격이 되면서 묘제를 능제로 다시 조성을 할 때 묘에 있던 성물을 그대로 이전을 해서 더 보충되거나 충당된 게 없답니다. 그래서 다른 능에 비해서 성물이 좀 생략이 됐어요. 이 정자각의 동쪽에는 계단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임금님이 올라가시는 길이고 한 군데는 신하가 가는 길이고 또 서쪽에 내려오는 길은 한 군데 이제 임금이 내려오시는 길이 저기 계단이 있습니다. 정순왕후의 제항일은 매년 양력 5월 20일이에요. 근데 이제 전주희 씨 집안에서 제항을 지내는데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올해도 제사를 지냈어요. 정자각은 똑같아요. 모습이 정자. 근데 이 정자각은 조금 작게, 조촐하게 작게 저기 뒤어졌대요. 정자각은 상당히 크거든요. 다른 릉의 정자각은. 이 돌은 혼유석이라고 하는데 여기 누워 계신 정순왕후의 혼이 와서 쉬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장명등은 이제 먼 미래 내세를 환하게 비춰준다는 의미로 이건 특별한 뜻이었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장명등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묘에 가면은 상돌이라고 있어요. 상석. 근데 일반 묘에는 거기다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 능 앞에 있는 이 혼유석은 그 의미가 틀려요. 혼이 나와서 쉬시는 곳. 네, 그게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정순왕후는 조선의 6대 왕 단종의 비로서 아주 한많은 세월을 사시다간 분이에요. 정순왕후만 생각하면 가슴이 애립니다. 왜냐하면 15살에 왕비로 간택이 돼서 시집으로 와가지고 18살에 혼자 되면서 아주 그야말로 한이 맺힌 어려운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을 사셔가지고 나중에는 단종의 혼을 위로해주는 생활을 하시다가 비구니가 됐대요. 단종의 그 영혼을 위로해주고 중종 16년에 82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이제 숙종 24년에 복위가 되면서 정순왕후로 추앙이 돼가지고 이곳에 묘제를 다시 능제로 조성이 됐죠. 묘제에 썼던 성물을 그대로 옮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릉에 비해서 성물이 좀 작고 이렇게 좀 생략이 된 게 많아요. 아주 자기의 그 생각이나 그거를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고 또 예의를 지키고 뭐 이 지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아주 잘 다스리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그게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정순왕후를 따라가본 우리의 문화유산 답사기. 역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네.